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빨간 날 광복절이네요. 오늘 웬만하면 모두들 쉬시죠? 행복한 연휴 그리고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방송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 지치고 그쵸? 지지부진한 형태가 연일 이어지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3,900만원 초반대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크게 상승해주지 못하면서 240만원 중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토큰이죠. 리플 역시도 7월 13일 약식 판결 이후에 좀 올라서 이제 앞으로 쭉 가려나 싶더니만 계속적으로 조정 오는 그런 스탠스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털고 있다. 물량을 소화하는 부분으로 세력들이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날씨도 매우 덥고 그쵸? 세상도 요즘 흉흉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 구독자 선생님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더라고요. 우리 또 고양이를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에스크로 물량 그냥 소각하자. 가격 2배로 올리면 되잖아. 빵 마늘 동생아. 노력은 해봐야지 하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굉장히 또 언어 유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브래드를 갈링할까 말까 가라 말어. 홀더들은 여기까지. 우리 지금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선생님들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DCA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여기까지야. 너희들이 이제 가격 올려줘야 돼. 이제 니들이 좀 해라. 브래드야, 덥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댓글을 보고 계속적으로 좀 웃음이 나와가지고 꼭 컨텐츠 초반에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너무나 덥고 너무나 지치게 하는 그런 시장 장세.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워봅시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스탠스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플 오늘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럴 상인지 한번 왜 그럴까에 대한 그런 가능성 열어보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몇 가지 뉴스 소식 전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속보 나오면서 크립토 기계 트위터에서 인도의 중앙은행, 인도 연방은행은 리플과 파트너십,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과거부터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왔죠. XRP를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는 문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인도는 또 굉장히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뽑힐 수가 있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국가죠. 거기에서 인도 중앙은행에서 리플과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은 CBDC 관련해서 얼마 전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30개국 이상과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XRP 그리고 XRP 레저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디지털 세상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나아가서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마존과 또 손을 잡으면서 그의 펀더멘탈은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정말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인지 우리에게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첫 번째 암호화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에서도 이제 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임원이었던 워렌 젠슨이 리플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될 수 있었죠. 리플 그리고 XRP는 이제 아마존 공식 웹사이트에서 AWS 파트너로 등장한다 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보이고요.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 엑스비아까지 연결이 되면서 리플 네트워크의 확장성에 대한 면모가 아마존과 리플의 파트너십으로 또 한 번 증명이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일환으로 사실 올해 5월에 리플의 스타캐치라고 해서 아마존의 CFO가 리플사에 합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거리죠. 이 워렌 젠슨 같은 경우는 아마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플의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려는 야심을 보여준다. 이사회에 합류하는 것 이외에도 젠슨은 리플의 운영감사 프로세스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도 임명이 됐다. 혁신적이고 시장을 선도한 회사의 재무 운영 관리에 대한 그의 인상적인 실적을 고려할 때 리플 이사회에 젠슨을 추가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시사되고 간주가 된다. 그를 임명하는 이런 이슈는 SEC와 현재
계속적으로 소송 공방 중에 있고 항소에 대한 스탠스를 떨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사의 펀더먼틀은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또 미루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가 유명 인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더 입증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열어가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꼭 필요한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그런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메인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리플 CTO,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슈와츠죠.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데이비드 슈와츠가 리플의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통화, 세계 준비 통화로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추후 성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가 예측을 했다. 그는 각국이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지금 계속적으로 브릭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합세하면서 브릭스의 공동통화가 이번 달 중하순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도 세지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유럽 그리고 러시아, 중국처럼 정치적 라이벌이 통제하지 않는 통화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국가들은 달러 위에도 다른 옵션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XRP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두 개의 세계 준비 통화가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야기하더라. 이는 앞으로 중립적이고 탈중화가 된 XRP 레저, XRP와 같은 자산이 성공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브릭스 국가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는 또 XRP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CBDC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브릭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세지면서 달러의 패권과 헤게모니가 깨지고 있다는 부분이 자꾸자꾸 공식 문서와 논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주제인 XRP, 세계 준비 통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가 얘기한 것처럼 브릭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브릭스 플러스로 나아가고 오펙 플러스까지 합세하면서 공동 통화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브릭스 새 결제 통화 진짜 나오나 하면서 탈달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죠. 비트코인과 달러 위안 제치고 브릭스 공동통화에 대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대감과 새로운 기축통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달러의 헤게모니, 즉 패권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겠죠. 이런 붕괴의 일환으로 중국, 사우디와 위안화 결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페트로달러의 지금 와해가 이미 시동이 됐었죠. 더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합세하면서 중국의 사우디까지 달러 패권 균열이 시작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G7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요. 이머징 국가의 위상, 개발도상국이 점점 파워가 세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G7 정상회담 참여국을 봤을 때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죠. 과거에는요.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그와 동시에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곁들여서 봤을 때 지구 환경적인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에너지 그리고 지화자원의 공급이 점점 사라들면서 이런 자원들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이런 부분에서 요즘 뜨고 있는 국가들 바로 브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계속적으로 브릭스에 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브릭스에 지금 현재 회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달러의 패권, 위상을 무너뜨리는 이런 브릭스의 공동통화 같은 화폐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기축통화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리플 XRP에 대한 세계 준비 통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리플의 XRP가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크 필립스라는 사람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라는 그 논문을요. 마크 필립스 같은 경우는 미국 공군 출신의 PR, Public Relation Communication의 전문가로서 나름 저명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그의 마크 필립스 논문을 조금 정리해서 보자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리플이 바로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제2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의 부채는 굉장히 막대합니다. 잠깐 세계 부채 시계 보게 되면 USA를 봤을 때 GDP 국내 총 생산량이 27조 달러이지만 현재 국가의 부채는 32조 달러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가 부도날 수 있는 위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빚을 지니고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GDP가 국가의 빚보다 더 큽니다. 그쵸?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GDP가 국가의 빚보다 더 크고요. 인도 마찬가지로 GDP가 국가 빚보다 더 커요. 영국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보합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한번 볼까요? GDP가 27조 달러인데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답이 없습니다. GDP가 4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국가 부채는 13조 달러가 넘어가요. 이 두 나라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빚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국의 부채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은 늘 그래왔다. 이런 부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마크 필립스가 예언을 했어요. 바로 2019년에 이렇게 $10,000로 디자인됐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이 언제 나온 거냐면 2019년 2월에 나온 거예요. 2019년에 마크 필립스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부채는 2029년에 28조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야.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얼마라고요? 28조 7천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32조 달러가 넘는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2019년에 마크 필립스가 예언했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에 창궐함에 따라 현재 빚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왜? 돈을 그만큼 많이 찍어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 필립스의 논문에 따르면 리플을 CBDC의 세상이 도래했을 때는 기축통화로 사용한다. 장외거래에서 계속적으로 XRP를 사들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플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이며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미국은 늘 그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된다면 바로 과거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계속적으로 미국은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금을 몰래 모으면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면서 금환 본위 제도를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굉장히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화폐로 올려놨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죠? 닉슨 쇼크가 옵니다. 1971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이제는 금 필요 없다. 바로 이전에 실시했었던 금 태환 제도를 없애버리죠. 미국 달러와 금 사이에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실질적인 기축통화를 이제 금이 아닌 온전한 미국 달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마크 필립스의 얘기처럼 미국은 늘 그래왔다라는 것처럼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금을 계속적으로 모은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리플을 사모아서 미국의 탈달러화가 심해지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을 브로드캐스팅 하면서 이제 달러의 시대는 지나갔다. XRP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챙겨놨던 XRP를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준비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마치 과거의 닉슨 쇼크를 통해 이제는 금 필요 없어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고 헤게모니가 깨지게 됐을 때 이제는 달러 필요 없다. XRP가 기축통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오겠죠. XRP를 계속적으로 모아놓은 미국은 엄청난 수혜를 보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빚을 한 번에 갚을 것이다. 미국의 부채를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번에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 마크 필립스의 논문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 리플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을까요? 바로 장외거래 OTC 마켓으로 계속적으로 사들인다라는 게 하나의 음모론적인 관점이겠죠. 그걸 실질적으로 찾아보니 굉장히 많은 XRP들이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몇 개인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OTC 거래에서 굉장히 많은 이체가 일어났다. 리플랩스 XRP 15억 개 이체했고요. XRP 잇따른 대규모 이체 규모 658억 원, 더 나아가서 리플 OTC 역시나 장외거래로 7,400만 XRP 이체되면서 1269만 달러의 규모, 계속적으로 억 단위의 그런 리플이 OTC 장외거래를 통해서 가더라 라는 부분 끝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과연 누가 모으고 있을까요? 이 익명의 주소가 과연 누구의 주소일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5천만 XRP 리플 고래 주소들 최근 10시간 내에 2.6억 XRP 전송했다. 4,500만 XRP 대규모 이체 익명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은 왜 약 2년 7개월 동안 SEC에 대한 소송을 받으면서 본사를 맨날 옮기다 가능성만 열어놓고 왜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맨날 후보지로만 뭐 스위스,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뭐 여기 두바이까지 뭐 본사 이전한다라는 그런 찌라시만 돌고 왜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국가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유독 리플은 미국 회사이자 SEC의 괴롭힘에도 본사를 이전하지 않았으며 왜 일본의 미쯔비시, 미즈호, SMBC, SBI 홀딩스는 합작 회사까지 만들면서 R3와 함께 가면서 굉장히 리플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많은 XRP들은 도대체 어디에 익명의 주소로 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한 그리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야기한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 통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음모론입니다. 100%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투자자답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리플, XRP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지켜보면서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공휴일인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